저는 10년 차 응급실 간호사입니다. 수많은 생사의 갈림길을 봐왔고 온갖 사연을 가진 환자들을 만나왔죠. 하지만 그날 응급실 침대에 실려온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저는 제 손이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보호자분, 잠깐만요. 환자 차트 확인 좀 하고. 동료 간호사가 저를 불렀지만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김태준. 차트에 적힌 그 이름이 제 과거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12년 전 저와 5살짜리 딸을 버리고 떠났던 그 남자였으니까요. 제가 태준 씨를 처음 만난 건 25살 때였습니다. 당시 저는 간호대학을 갓 졸업하고 첫 직장에 취직한 새내기였죠. 그는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병원에 자주 들렀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수진 씨, 오늘도 야근이에요? 제가 저녁 사줄게요. 그의 배려심 깊은 모습에 저는 금방 마음을 열었습니다. 6개월 만에 우리는 결혼했고 1년 뒤 딸 지우가 태어났어요. 하지만 결혼 생활은 제 기대와 달랐습니다. 태준 씨는 점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술 냄새를 풍기며 귀가하는 날이 많아졌죠. 왜 이렇게 늦어요? 지우가 아빠 기다렸다고요. 시끄러워. 내가 밖에서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는 제게 손찌검을 하진 않았지만 말로 저를 짓밟았습니다. 쓸모없는 여자 버리도 시원찮으면서 애 하나 제대로 못 키우는 게. 저는 참았어요. 지우 때문에라도 이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수진아, 나 더는 못하겠어. 새벽 2시 태준 씨가 갑자기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 이래요? 나한테 다른 사람 생겼어. 미안해. 그 한마디로 끝이었습니다. 그는 잠든 지우의 얼굴조차 보지 않고 집을 나갔어요. 아빠, 아빠. 다음 날 아침 지우가 울면서 아빠를 찾았을 때 저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 그저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 후로 12년. 저는 지우를 혼자 키웠습니다. 낮엔 병원에서 일하고 밤엔 아르바이트를 했죠. 태준 씨는 양육비 한 푼 보내지 않았고 연락도 두절됐어요. 지우는 똑똑하고 착한 아이로 자라줬습니다. 엄마, 나중에 크면 엄마한테 집 사줄 거야. 딸의 그 말 한마디가 저를 버티게 했어요. 그리고 오늘 12년 만에 그 남자가 제 앞에 나타난 겁니다. 간호사님? 괜찮으세요? 동료가 제 어깨를 흔들었고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저는 침착하게 차트를 들고 커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운 태준 씨는 너무 변해 있었어요. 한때 180cm의 건장한 체격이었던 그는 앙상하게 말라 있었고 안색은 흑빛이었으며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습니다. 환자분, 의식은 있으시죠? 어디가 가장 불편하세요?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준 씨의 눈이 천천히 저를 향했어요. 수진?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차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환자분의 상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통증 척도는요? 수진아. 나야. 날 못 알아봤어? 지금 혈압이 9060으로 났습니다. 어지러움증은 있으신가요? 저는 그를 철저히 환자로만 대했습니다. 그게 제가 무너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옆에 서 있던 여자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간호사님, 제발 우리 오빠 좀 살려주세요. 간암 말기래요. 제발. 태준 씨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몇 번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죠. 보호자분, 진정하세요.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곧 오실 겁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내고 바이탈 체크를 마쳤습니다. 수진아. 태준 씨가 다시 저를 불렀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커튼을 열고 나오는 순간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간 저는 세면대에 손을 짚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괜찮아. 그냥 환자일 뿐이야.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하지만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응급실은 늘 바빴지만 그날은 유독 더 정신없었습니다. 저는 다른 환자들을 돌보느라 태준 씨의 병실을 피할 수 있었어요. 저녁 7시쯤 휴게실에서 잠깐 쉬고 있는데 수진 선배님 203호 환자 보호자가 선배님을 찾아요. 후배 간호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알았어.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태준 씨의 여동생이 북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니. 아니, 수진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로 절 찾으셨나요? 저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오빠가 수진 씨를 보고 싶어 해요. 제발 한 번만 이야기 좀 나눠주시면 안 될까요? 전 그저 담당 간호사일 뿐입니다. 개인적인 면담은 어렵습니다. 언니도 알잖아요. 오빠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간암 말기에 전이까지 됐대요. 길어야 3개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대요. 제발.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하지만 그건 제가 들어줄 수 없는 부탁입니다. 지우는 잘 있어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오빠가 그동안 지우를 너무 보고 싶어 했어요. 12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던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보고 싶다는 거예요? 언니, 오빠도 사정이 있었어요. 그때 사업이 망하고 빚에 쫓기고. 그래서 가족을 버린 게 정당화되나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전 환자의 보호자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눌 수 없습니다. 이제 돌아가 주세요. 저는 그녀를 뒤로 하고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복도를 걸으며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수간호사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 간호사 203호 환자 알지? 입원 수속했어. 그런데 그 환자가 너를 담당 간호사로 지정했더라고. 네. 그건 본인이 거부하면 바꿀 수 있어. 어떻게 할래?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 남자를 다시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정말? 무슨 사이니? 옛날에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오후 2시 투약 시간. 저는 약 트레이를 들고 203호로 들어갔습니다. 태준 씨는 침대에 기대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환자분, 약 드실 시간입니다. 제 목소리에 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진아. 김태준 환자분, 이 약은 하루 3번 식후 30분에 복용하셔야 합니다. 저는 기계적으로 설명했어요. 고맙다. 그가 떨리는 손으로 약을 받았습니다. 한때 그렇게 건강했던 그 손이 이제는 핏줄만 두드러진 앙상한 손이 되어 있었어요. 물은 천천히 마시세요. 체하면 안 됩니다. 수진아, 나. 이 간호사라고 불러주세요. 제 말에 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알았어. 이 간호사님. 저는 약 복용을 확인하고 나가려는데. 지우는 잘 있니?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얘기는 하지 마세요. 나도 아빠야. 궁금할 수도 있잖아. 그 말에 제 안에 무언가가 터졌습니다. 아빠? 12년 동안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없던 사람이 무슨 아빠예요? 수진아. 지우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중학교 입학할 때 아빠를 찾으면서 울던 거 아세요? 친구들이 너희 아빠는 왜 안 와? 라고.
물어볼 때마다 그 애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전 그냥 당신을 환자로만 대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저는 서둘러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지우에게 물었습니다. 지우야, 오늘 학원은 어땠어? 응, 좋았어. 엄마, 근데 왜? 무슨 일 있어? 17살이 된 지우는 제법 눈치가 빨랐어요. 아니야. 그냥 엄마가 오늘 힘든 환자를 만나서 엄마 힘들면 나한테 말해. 나도 이제 다 컸잖아. 딸의 그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자란 딸을 그 사람은 볼 자격도 없어.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저는 매일 203호에 들어가 태준 씨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말만 했고 그 이상의 대화는 나누지 않았어요. 태준 씨는 날이 갈수록 쇠약해졌습니다. 식사량이 줄고 통증은 심해졌죠. 이 간호사님 진통제 좀 더 줄 수 없을까요? 지금 최대 용량입니다. 더 드리면 위험해요. 이렇게 아픈 게 벌인가 봐요. 그의 목소리는 자조적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새벽 응급 호출이 왔습니다. 203호 환자 상태 악화. 저는 달려갔습니다. 태준 씨는 침대에서 피를 토하고 있었어요. 환자분, 정신 차리세요. 저는 즉시 응급처치에 들어갔습니다. 의사를 호출하고 수액을 늘리고 산소 포화도를 체크했죠. 수진아. 그가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놓으세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정하세요. 말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의 손을 떼어냈어요. 다행히 출혈은 멈췄고 상태도 안정됐습니다. 새벽 4시 저는 그의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 저는 제 자신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2주째 되던 날, 태준 씨의 여동생이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수진 씨 오빠가 유언장을 쓰고 싶대요. 공증인을 부를 건데 그 전에 수진 씨한테 줄 게 있대요. 저한테 줄 건 없습니다. 제발요. 한 번만. 그녀의 간절한 눈빛에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6시 저는 병실에 들어갔어요. 태준 씨는 침대에 기대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무슨 일이세요?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이거 받아줘. 그가 통장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예요? 지난 12년 동안 내가 모은 거야. 양육비, 지우 교육비. 저는 통장을 펼쳤습니다. 잔액은 5천만 원. 많이 부족하지 12년치 양육비로는 턱없이 모자라. 그래도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야. 전 이거 안 받아요. 저는 통장을 돌려주려 했습니다. 제발 받아줘. 지우한테 줘. 그 애가 대학 갈 때 쓰라고. 12년 전에 줬어야죠. 지금 와서 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알아. 나 정말 쓰레기 같은 놈이야. 하지만 죽기 전에 이것만큼은 제발. 그가 통장을 제 손에 꼭 쥐어줬습니다. 수진아, 나 그때 사업 망하고 빚에 쪼들려서 도망친 거야. 너희한테 피해 줄까봐. 무서웠어. 그래서 아무 말 없이 떠난 거예요? 함께 해결하자는 생각은 안 했어요? 내가 비겁했어. 나약했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2년 동안 하루도 지우 생각 안 한 날이 없었어. 너희가 어떻게 지내는지, 지우가 잘 크고 있는지,
그렇게 궁금하면 연락이라도 하시지. 못했어. 내가 자격이 없잖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어떤 아이로 자랐어? 저는 한참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똑똑하고 착해요.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도 많고. 그렇구나. 다행이다. 당신 닮은 건 하나도 없어요. 제 말에 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게 더 다행이네. 지우는 아빠에 대해 물어보지 않아요. 이제는. 그래. 어렸을 때 많이 물어봤죠. 아빠는 어디 갔냐고, 언제 오냐고. 그때마다 거짓말했어요. 출장 갔다고, 바빠서 못 온다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지우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 아빠 없어도 괜찮아. 엄마만 있으면 돼. 미안해. 그 말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 아이가 얼마나 착해서 이런 말을 하나. 얼마나 아팠으면.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진아, 나 지우 한 번만 볼 수 없을까? 안 돼요. 제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제발, 멀리서라도, 사진이라도. 그 애한테 당신은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 와서 나타나서 뭐 하시게요? 동정심 받으려고요? 아니야. 나 그냥 그 애가 잘 자란 걸 이 눈으로 보고 싶어서. 당신이 볼 자격 없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통장은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지우는 만날 수 없어요. 절대. 저는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통장을 보며 고민했습니다.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지우의 대학 등록금이 걱정되긴 했어요. 하지만 이 돈을 받으면 뭔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뭐 보고 있어? 지우가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황급히 통장을 감췄습니다. 엄마, 요즘 무슨 일 있지? 얼굴이 안 좋아. 아니야. 그냥 병원 일이 좀 힘들어서. 엄마, 무리하지 마. 나 알바 더 할 수도 있어. 무슨 소리야? 너는 공부나 해. 엄마 혼자 힘들게 하는 거 보기 싫어. 나도 이제 다 컸잖아. 지우의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착한 아이를 저 사람은 버렸어. 3주째 태준 씨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이제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어요. 이 간호사님, 어느 날 그가 저를 불렀습니다. 네, 환자분. 고마워요. 나 같은 놈 돌봐줘서. 제 일일 뿐입니다. 아니야. 나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든지. 그래도 환자로라도 대해줘서 고마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수진아, 나 한 가지만 부탁해도 될까? 뭔데요? 내가 죽으면 지우한테 편지 하나만 전해줘. 그가 베개 밑에서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읽지 마. 지우한테만 줘. 그 애가 성인 되면 20살 되면 줘. 왜 제가 이걸 전해줘야 하는데요? 넌 그래도 내가 아는 유일한 사람이야. 제발, 부탁이야. 저는 한참 고민하다가 편지를 받았습니다. 알았어요. 고마워. 그가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가 12년 전 제게 프로포즈하던 때의 미소와 닮아 있어서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흘 후 새벽 3시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 간호사님, 203호 환자 상태가 안 좋습니다. 빨리 오세요. 저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실에 들어갔을 때 태준 씨는 이미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환자분, 들리세요?
수, 진. 그가 간신히 제 이름을 불렀어요. 말하지 마세요. 힘 빼시면 안 돼요. 지우. 한테. 미안하다고. 알았어요. 전할게요. 너도. 미안해. 정말. 됐어요. 이제 그만.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 수진아. 다음 생엔 좋은 남편. 아빠 될게. 그래요. 사랑했어. 너랑. 지우.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새벽 4시 27분. 김태준 씨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은 채 한참을 울었어요. 밉고 원망스러웠지만 그래도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장례는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저는 조문객으로 다녀왔어요. 태준 씨의 여동생이 제게 말했습니다. 언니, 오빠가 마지막까지 언니랑 지우 얘기만 했어요. 정말 후회했대요. 그때의 선택을.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언니, 오빠 용서해줄 수 없을까요? 그녀의 물음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모르겠어요. 용서할 수 있을지. 그래도 오빠가 남긴 돈은 받아줘요. 그게 오빠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우를 불렀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응? 사실은 너희 아빠가 돌아가셨어. 네.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언제요? 어떻게? 저는 지난 몇 주간의 일을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아빠가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 간암 말기였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 지우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엄마는 알고 있었어요? 응. 엄마가 아빠를 담당했거든. 왜 말 안 했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힘들까봐. 그리고 솔직히 엄마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나도 볼 수 있었잖아요. 마지막으로. 지우야. 아빠가 뭐라고 했어요? 저는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너한테 주라고 했어. 내가 20살 되면 읽으라고.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어요. 지금 읽어도 돼요? 아빠는 20살에 읽으라고 했는데 지금 읽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가 편지를 펼쳤어요. 저는 옆에 앉아서 지켜봤습니다. 편지를 읽는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엄마. 지우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고생 많았어요. 나 혼자 키우느라.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아빠가 편지에 그랬어요.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나한테도 미안하다고. 그리고 나를 많이 사랑한다고. 지우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아빠 용서해도 돼요?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엄마는 용서했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아직 잘 모르겠어. 하지만 미워하진 않아. 이제는. 그날 밤 우리 모녀는 오랫동안 껴안고 울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태준 씨가 남긴 통장으로 지우의 대학 교육비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태준 씨의 산소당에 다녀왔어요. 당신, 결국 책임은 졌네요. 늦었지만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워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이제는 놓아줄게요. 당신도 그때의 아픔도.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태준 씨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2년 후 지우는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엄마처럼 사람 살리는 의사가 될 거야.
딸의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어느 날 지우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묘소 가보고 싶어요. 그래, 가자. 우리는 함께 산소당을 찾았습니다. 지우는 아빠 앞에 꽃을 놓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아빠, 나 의대생 됐어요. 엄마 고생 많이 시킨 만큼 나는 엄마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못다한 사랑 내가 엄마한테 배로 해줄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가 진짜 용서해야 할 건 태준 씨가 아니라 나 자신이었구나. 스스로를 탓하며 혼자 견디며 아파하던 지난 시간들. 이제는 그 무게를 내려놓아도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지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응, 이제 괜찮아. 저는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산소당을 나오며 저는 마지막으로 돌아봤어요. 고마워요, 태준 씨. 지우라는 선물을 남겨줘서.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과거를 뒤로 한 채 새로운 미래를 향해. 지우가 아빠에게 남긴 편지는 지금도 제 서랍 속에 있습니다. 가끔 그 편지를 읽으며 생각해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란 걸. 그리고 진짜 용기는 미워할 용기가 아니라 놓아줄 용기라는 걸. 12년 만에 환자로 다시 만난 전 남편. 그는 제게 마지막 선물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용서라는 이름의 자유를.